자, 여기 보면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여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과정,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그리고 분열기에서 핵분열, 세포질 분열, 핵분열, 세포질 분열, 핵분열, 세포질 분열, 그리고 염색 분체수와 DNA 상대량, 그리고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사람에 빗대었을 때 핵상, 염색체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석한 쭉 총정리한 필기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이거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공부할 때 사용해서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거 선생님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 가계도를 분석을 했는데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요령, 가계도 분석하는 요령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가계도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어떤 가계도든 간에 제일 먼저 우열관계를 파악합니다. 우열관계. 예를 들어 어떤 분리형과 부착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해 놓은 가계도가 있다면 분리형이 우성인지 부착형이 우성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형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형질에 대해서만 문제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보고 뭐가 우성형질이고 뭐가 열성인지, 그래서 뭘 대문자로 표시할 거고 뭘 소문자로 표시할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먼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는 있는 형질인데 자식에게는 없는 그런 형질이 있을 경우에 그 자식이 가지는 형질은 뭐가 됐든 간에 열성이다라고 했죠. 왜? 부모에게도 그 자식이 가지는 유전자가 있는데 들어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이형접합,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잡종일 것이고 그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자를 자식이 받아서 겉으로 드러난 거죠. 열성이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드러났다는 거는 부와 모 모두에게 그 유전자를 받았다. 자식.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잡종이고 자식은 그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열성 순종 동형접합인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성 형질이면 반드시 동형접합이어야 열성으로 드러날 것이고 우성 형질은 순종이어도 우성으로 드러나지만 잡종이어도 하나만 유전자가 있어도 우성이라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열성이면 유전자형이 하나인데 우성 형질이면 유전자형이 두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계도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유전자형이 하나인 개체의 유전자형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를 구분을 해야 해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만약에 가계도가 있어. 가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대. 병에 걸렸대. 그런데 부모는 정상이래. 그러면 이 딸이 가지는 질병은 뭐예요? 열성이죠. 부모에게 열성 유전자가 사실은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열성이야. 그런데 그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왔어요. 아, 열성 형질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성 열성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판단해야 된다 했냐면 방금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는데요. 주로 문제에서는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나와요. 왜냐하면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아빠가 걸렸으면 아들도 반드시 걸리고 아들이 걸려있으면 아빠도 반드시 걸려있는 그런 병이어야 돼.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인 경우에. 그런데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면 이거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Y는 남자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니까 쉬워요, 분석하기가. 그런데 X염색체는 남녀 모두에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방금 어떤 딸이 열성인 병에 걸려서 우열관계 부모에게 없던 게 자식에게 있네. 이 딸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구나. 병이네. 우리 생명처럼 스몰 r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괜히 또 헷갈리니까. 자, 성염색체 X에 만약에 이 딸이 가지는 병이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한다면 열성이라 했죠? 그럼 이 딸은 어때? 열성 유전자만 가져야 해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하나 누구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았어. 이건 반드시 하나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어. 만약에 이 질병이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고 아까 열성인 거를 판단을 했죠. 분석을 했죠. 그렇다면 아빠가 반드시 어때야 돼? X의 스몰 a 가지는 병자여야 해. 병자여야 해. 그런데 방금 표시가 아빠가 병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성염색체인 유전이 아니구나.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아빠가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어떤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우열관계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딸이 가지고 있네. 딸이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네. 그걸 파악을 했으면 이 병에 걸리는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구나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X 염색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했죠. 만약에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병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하나는 아빠에게 왔고 하나는 엄마에게로부터 왔어요. 아빠로부터 온 이 X의 병 유전자가 아빠를 병자로 만들 거 아니야. 그죠? 왜? 아빠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지금 보니까 가격도 보니까 정상이네. 그럼 이거는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구나. 상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병에 걸렸어. 이번에는 그 병을 열성인 병을 스몰 b라고 해봅시다. 엄마가 병에 걸렸어요. 병자야. 그 병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라면 어때야 되겠어요? 반드시 누가? 아들이 병자여야 해요. 왜?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들이 가진 X는 엄마가 주는 게 전부잖아. 그지? 엄마가 주는 게 전부야. 아빠한테 정상 라지 받을 경우의 수가 없어요. 왜? 아빠는 라지 아닌 Y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열성 형질의 딸이 그 열성인 형질에 대해서 딸이 가지고 있다면 아빠도 반드시 발현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그런데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닌 경우에는 열성인 딸이 태어나도 아빠가 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즉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빠가 병에 안 걸렸네? 그런 경우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딸이 병에 걸렸으면 아빠도 반드시 병자여야 된다. 어느 경우에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 열성 형질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면 아들도 무조건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아들이 가지는 X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X를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딸과 아빠, 엄마와 아들 반대되는 성별에 영향을 주고 성별마다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해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계도를 분석할 때 먼저 우열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전자형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 예를 들면 O형이면 OO라는 거 알죠? 그 다음 AB형이면 AB라는 거 알죠? 그 다음 그 이외에도 열성 동형이어야 하는 경우 또 유전자형이 하나여야 하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하나인 개체를 먼저 유전자형을 기록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유전자형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요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필기할 시간 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록생명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을 우리가 뭐 생명이라는 게 열성이라는 거,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남자는 라지 R, Y 가지고 정상 남자는 그 다음에 생명 남자는 반드시 X의 스몰 r, y 가지고 생명 여자는 반드시 X의 스몰 r 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 여자만 몰라. 라지 R 가지는지 라지 R, 스몰 r 가지는지 몰라. 이렇다고 알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방금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하는 법 알려줬죠? 요령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먼저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우열관계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분석이 되는지. 자, 먼저 정상인 남자는 하늘색으로, 정상 여자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생명인 남자 여자는 핑크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면 정상인 부모에게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났네. 정상인 부모에게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났네. 그 말인즉슨 부모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으로 드러난다. 즉 생명이 정상보다 열성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사실은 부모에게 열성으로 숨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X염색체에 유전 정보가 있어서 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라면 보세요. 자, 먼저 8번 엄마를 볼게요. 8번 엄마.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X의 스몰 r 이렇게 가지겠죠. 그 X를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네. 문제 없네. 자, 그 다음 아빠가 딸이 생명인 경우가 없어서 여기서는 분석이 안 되겠다. 그지? 만약에 여기 딸이 생명이야. 이거 말고 만약에 여기 9번 딸이 생명이야. 만약에. 그런데 아빠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봐봐. 딸이 생명이면 딸은 만약에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반드시 생명 유전자를 2개 가져야 해. 그럼 하나는 반드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빠한테 왔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지금 정상이죠? 그런 걸 보면 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계도에선 지금 분석이 안 되네요. 그죠? 만약에 생명인 딸이 있는데 아빠가 정상이야. 그런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X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우리가 생명 유전자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열관계 파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정상 남자는 라지 R, Y 가지고 정상 남자는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먼저 분석하라 했죠. 그 다음 생명 남자는 반드시 스몰 r을 가지는 남자여야 생명으로 태어나죠. 이 스몰 r은 누구한테 왔어? 엄마한테 왔어요. 즉 스몰 r 가지는 아들, 생명 아들을 낳은 엄마는 반드시 뭘 가져? 스몰 r을 하나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8번도 이거 하나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14번. 14번이 8번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근데 이 엄마는 생명이죠. 하나는 반드시 누구한테 줘? 딸한테 줍니다. 근데 이 딸이 아빠한테 정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자 엄마한테 받았어. 엄마 그런데 정상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민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자 누구한테 받은 건가 따져봤더니 엄마한테 왔어. 이 엄마가 가지는 왜 아빠한테는 뭘 받았으니까 Y를 받았으니까 아빠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 4번 엄마가 가지는 스몰 R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빠한테는 정상 받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즉 2번 할머니가 4번 엄마에게 줬고 그게 민수에게 전해졌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2번 딸 볼게요. 12번 딸. 12번 딸은 아빠가 어때? 생맹이에요. 생맹인 아빠한테 뭘 받았어? 생명 유전자를 받았죠.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펜이 갑자기 안 나오네.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딸이야. 그런데 정상이에요. 그 다음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아빠한테는 일단 라지아를 받았을 텐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아를 가지는데 생명인 아들을 낳은 엄마니까 스몰 R도 가져요. 둘 중에 뭘 딸한테 물려줬을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6번은 정상인 아들을 낳았어. 그 다음에 딸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엄마한테 아마 받았을 텐데 이 엄마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는 우리가 분석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엄마의 X염 색체는 딸 아들에게 모두 전달되고 아빠의 X염 색체는 딸에게만 전달된다.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이 생명이면 엄마는 그 생명 유전자를 하나 반드시 가지는 보인자고요. 그다음 아버지가 정록생명인데 딸이 정상이면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니까 이거 반드시 딸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딸은 마찬가지로 보인자가 됩니다. 여기까지.